소유롭 사고 30인 연 애호가들께서 직접 가보고 경험하고 극찬한 11일간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서유럽 여행 오세요. 좋아요. 꼭 와보세요. 해산만. 아슬아슬하게 머리카락으로 중요한 것만 가리고 막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몸에 비너스의 탄생인데 막 가는 보이지? 서유럽 여행 베네치아 오세요. 행복은 위하여. 제 이름은 조문영이라고 합니다. 다 그거 아실 테고 하나 투어만 20년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박수 칠 일은 아닌데요. 조우장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분들이 식사하실 때 같이 밥 먹고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같은 지붕 아래 같이 자요. 우리는 이제 한 솥밥 한 식구예요. 그쵸?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수도는 800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답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런던의 상징 타워 브릿지. 얘기를 주로 하고 안주도 없이, 유럽은 안주 문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한두 잔 가지고 한두 시간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의 본고장 런던의 웨스트 엔드입니다. 버킹엄 궁전, 영국 왕실의 상징, 영국 왕의 공식 거주지. 1837년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처음으로 왕족 거주지로 지정되었죠. 영국 여행 중에 버킹엄 궁전 산책은 힐링의 명소로 세계의 수많은 여행자들이 사랑을 받는 곳이죠. 영국의 랜드마크 빅벤. 1859년 세계 3대 박물관, 대형 박물관. 런던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영국의 무역, 경제, 정보의 중심지, 유럽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관광지로 많은 이들이 유럽 여행을 시작하는 관문 도시로 런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파리 상징 에펠탑. 1889년 3월 31일 준공되어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 5월 6일 개장한 에펠탑은 높이 320m, 구스타프 에펠이 만국 반란 해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상징으로 건축자인 구스타프 에펠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곳이죠. 낭만의 도시 파리, 꿈의 도시.
수혁명의 상징 개선문은 1806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착공되었으며 1920년 1월호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산 무명용사의 시신이 주황 아치 밑에 묻히게 되었고 매일 저녁 6시 30분에는 이들을 기르기 위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쁘고 굉장히 인형이 굉장히 이뻐. 한번 꼭 와보세요. 코드 광장, 루브르, 바스티유까지가 하나의 축으로 일직선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년 이상씩 차이가 나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도 항상 다른 거에 해가 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려고 좋아요. 파리 최대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800년에 걸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세뉴강 유람선 투어를 하며 낭만 가득한 여행의 추억을 남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요걸 미국에서 쓰고 있는 거 제가 최고!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스위스 로잔으로 고속 열차를 타고 갑니다. 창밖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호수 풍경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고속 열차에서 프랑스인 벨기에 청년 엔지니어들과의 추억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Buonasera Fabio. Buonasera, buonasera, 감사합니다. Buonasera. 저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쪽에 가장 유명한 호숫가의 도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물, 에비앙. 에비앙 마을이 이 건너편에 있어요.
오른쪽에 포도밭 보이시죠? 여러분 예쁘게 보이라고 요트도 좀 깔아놨습니다. 이 부르봉 왕가를 위해서 용병을 계약을 하러 왔어. 계약을 하는데 벨은 고무의 도시 벨은 스위스의 수도 벨은은 오래된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건물들, 역사가 묻어나는 탑, 독특한 분수 등 벨은은 유럽에서도 중세 시민이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랜 시간에도 도시 전체의 외관이 변하지 않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강이랑 들이 장관을 이루는 좋은 풀업 여행을 한번 오신다면 저는 꼭 스위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시는 건 어떨까요? 고풍스러운 중세 도시 벨은 9시가지 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치트 글로레 시계탑, 베른의 상징적인 관광 명소, 마르크트 거리가 끝나는 교차로에 있는 탑으로 베른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베른에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보고 가는 상징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베른의 9시가지. 베른은 중세 12세기 아래강 주변에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는 것으로 유명했던 체린겐들이 계획한 도시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세워진 고모의 분수는 베른의 상징이며 중세의 장식들로 꾸며졌습니다. 중세의 풍경으로 둘러싸인 경치는 아름다운 그림 요소와 같은 인상을 주며 9시가지를 산책하다가 카페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며 힐링의 시간도 가집니다. 중세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루체르는 중세의 문화와 자연의 통일성과 20세기의 문화의 이기가 잘 결합되어 있는 선의 얼굴을 가진 매혹적인 호반 도시입니다. 와 좋다. 이거 보러 오세요. 카펠교 14세기에 건설된 지붕식 목조 다리. 카펠교는 1333년 세워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루체르니 랜드마크 목조 다리입니다.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리산 정상인데요. 지금은 아직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좀 있으면 비가 그칠 것 같고요. 파이팅! 리산 정상! 구름과 산이 보이고 밑에는 마을까지 보이는 굉장한 장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구름이 지나가면서 안개가 참 아름답습니다. 해가 뜨면은 아마 밑에 있는 호수와 마을 그리고 그 위로 있는 구름까지 완벽하게 보일 것 같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빈사의 사자상, 빈사와 용감한 스위스 용병을 기리며 세워진 빈사의 사자 기념비, 유명 조각가 토르 발트젠의 작품으로 루이 16세와 마리앙 투자가 전산 786명의 스위스 전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메인 데크와 2층에 야외 데크가 있습니다. 투어 중에 로이스 강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루체른 시의 인구는 약 8만 명이지만 시에 인접한 외곽 지역까지 합친 인구는 대략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앞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다리 뒤쪽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가 보이시나요? 이 다리가 바로 그 유명한 카펠교입니다. 14세기에 만들어진 이 카펠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 중 하나이고 유럽에서는 가장 길고 오래된 목조다리입니다. 카펠교 뒤쪽으로 지붕이 마치 궁전처럼 생긴 건물 하나 보이시죠? 이 건물은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 건물 중 하나인 예수이템 성당입니다. 자, 이제 우측 앞쪽으로 루체른의 랜드마크 KKL이 보입니다. 이 커다란 유리 건물은 루체른 문화예술 컨벤션 센터입니다. 한 번 더! 야, 오케이! 자, 좋았어. 그 다음. 오, 좋아요. 멋있네. 그래,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야, 멋있다. 오케이. 오, 굿! 디에츠베르, 우측에 있는 녹색 언덕은 디에츠베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아주 멋진 18홀짜리 골프 코스가 있으려 돼. 루체른 구시가지, 루체른의 매력이 담겨있는 지역, 호반의 도시 루체른은 구시가지는 루체른 관광의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펠교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위치해 있으며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조그마한 광장, 중세풍의 건물들을 볼 수 있으며 16세기에 번성했던 예술 기법으로 채택된 벽화들이 좁은 골목과 화려한 광장을 장식하고 있어 루체른이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패션의 메카 밀라노는 예로부터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도 북이탈리아 공업지대의 중심, 유럽 오페라의 중심인 스칼라 극장,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밀라노의 중심가는 두오모 광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거리로 불리는 전통 있는 유명한 카페와 부티크가 줄지어 있으며 연중 수많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19세기 이후 푸치니, 로시니, 베르디 등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들이 작품이 초연되었으며 바스카니 등의 흉상과 더불어 오페라 공연 때 실제 착용했던 의상, 도서, 자료, 미술품 등 스칼라 극작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이탈리아 고디 건축의 종수. 두오모 대성당은 2245개의 거대한 조각군으로 이루어졌으며 450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 19世紀 초에 완공되었습니다. 두오모 성당 정면 앞쪽으로 두오모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21세기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비엔날레 미술 축제 있죠. 그런 거 하면 전 세계 또 유명한 화가나 어떤 미술가들이 찾는 곳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수장이었던 도제가 아드리아면은 6명사예요. 이 문화를 아드리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결혼식 합니다. 도제가 딱 금반지를 갖다가 이 바다에 딱 돌아옵니다. 이 바다가 없었으면 베니스도 없었고, 그쵸? 자유의 달이에요. 정면에 여기가 베니스 정면, 저 앞에는 자연섬 리도섬. 이탈리아 무르의 도시 베네치아 관광. 베니스 낭만적인 무르의 도시. 바다로 이어지는 석고에 발달된 무르의 도시 베네치아는 역사 깊은 항구 도시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15세기에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여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동서양의 문물이 공존하는 합류 지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아드리아해의 끝에 위치하여 12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150개의 운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산마르크 광장. 산마르크는 마가복음의 성 마가를 이탈리아식으로 부르는 것으로 광장의 역사는 두 칼레 궁전과 산마르코 성당이 세워진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세기 운하를 메꾸면서 광장이 확장되었고 16세기엔 로마인 건축가에 의해 문화가 융합하여 도서관 종탑 아랫부분이 기둥 등 여러 공용 건축이 들어섰습니다. 이때 종탑 깜파닐레를 중심으로 한 산마르크 완성되었습니다. 19세기에 나폴레옹에 의해 광장의 서쪽에 나폴레옹관이 더해져 현재의 모습을 꾸준히 갖추게 되었으며 종탑으로 갈릴레오가 전체 관측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피디지오니 노베라 감옥을 연결하는 다리의 궁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죄수들이 이 다리를 건너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다는 의미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하여 한식의 다리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인물은 바로 작가이자 역사의 길이 남을 바람둥이였던 카사노바인데, 산마르코 광장에 어떤 카페가 있냐면 플로리안 카페라고 있습니다. 코비드 때 이 베니스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 다, 베니스에서 영화를 찍었던 모든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은 다 왔다는 카페입니다. 3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 와인세 받고 음악세 받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 정말 11유로, 12유로 받을 거예요. 거기서 찍은 사진, 거기 앉아서 커피라도 아니면 초콜릿도라도 드신 그 기억,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 기억이지 않을까. 베네치아 대운하 수상 택시 투어. 약 4km의 대운하를 달리며 산 제레미아 성당과 리알토 다리, 두 칼레 궁전 등을 감상합니다.
베네치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낭만적 교통수단 베네치아 콘돌라. 베네치아 오세요. 피렌체에서 그런 천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르네상스가 나왔던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졌던 자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가 메디치가 있었고 페루치가 있었고 파치 가문이 있었고 이런 가문들이 르네상스 발상지, 꽃의 도시, 피렌체 관광, 피렌체. 이탈리아의 중부에 위치한 피렌체는 14,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힘입어 르네상스를 꽃피운 도시입니다. 토스카나 지방의 중심지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과 같아 1982년 피렌체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로마와 더불어 이탈리아 관광의 메카로 꼽힐 정도로 역사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도모 광장을 중심으로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 피렌체의 상징 두오모, 가능한 장엄하게 더욱더 화려하게 라는 말처럼 140년 동안 엄청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 두오모는 피렌체 시내 어디에서라도 보일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합니다. 1296년에 착공되어 1436년에 완공된 두오모의 정식 맨층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꽃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깜피오가 설계하였고 브루넬스가 106m의 높이를 자랑하는 돔을 만들었습니다. 아르노강 남쪽 기슬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광장의 곳곳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다비드 상 등의 복제품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디치가 있었고 페루치가 있었고 파치 가문이 있었고 이런 가문들이 사실 그 재벌 총수가 모여서 이런 회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 요즘 보티첼리들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 있어. 너희들도 좀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그림인데 나중에 보여줄게 하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몸에 비너스의 탄생인데 막 간을 아슬아슬하게 머리카락으로 중요한 것만 가리고 막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아름다웠던 피렌체의 여인의 얼굴을 갖다가 딱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이
폼페이 화산 폭발로 잊혀졌던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 서기 79년 8월 번영하던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도시 전체와 2만여 명의 주민이 화산재에 파묻히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비운의 도시입니다. 17세기 중반부터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 작업을 시작하여 당시 폼페이인들이 문화와 예술, 건축 수준을 알 수 있는 많은 유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자갈로 포장된 도로와 하수로, 포럼과 원형 극장, 여관과 마구간, 병원, 시내 중심 거리에는 선술집과 현재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폼페이 유적 발굴을 통해 드러난 각종 시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현대의과 비교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소렌토, 친숙한 가곡인 돌아오라 소렌토로 와 오 솔레미로가 탄생한 곳. 소렌토는 나폴리 근처의 도시로 소렌타인 반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만의 색조와 친숙한 소음, 그리고 오렌지 숲으로 쌓여있는 역사와 예술을 자랑하는 평화와 고요의 천국으로 수공예품, 목조품과 치즈, 올리브유, 리몬젤로라 불리는 지방 특산물이 있으며 주요 산업은 관광업입니다. 포지타노 투어.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석 같은 마을 포지타노의 전경을 즐기는 이탈리아 남부의 핵심 관광지로서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잊지 못할 인생사과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천천히 마을을 산책하고 아기자기한 상점에서 쇼핑도 즐기며 아름다운 해변을 둘러보며 힐링, 치유의 시간을 가집니다. 로마 교황청의 중심지 바티칸 시국, 바티칸 내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대표 작품으로는 라오콘상이 있으며 16세기 초 콜로세움 부근의 티두스 모욕장 유적에서 발견된 대리석상으로 헬레니즘 시대의 걸작입니다. 카톨릭의 총본산지 바티칸시티,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 안에는 바티칸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전 세계 카톨릭의 총본산이라는 성스러운 의미 외에도
미켈란젤로의 불굴의 명작인 천지창조 등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미술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바티칸 시국을 대표하는 성당으로 1473년에서 1483년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교황 공석 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추기경단이 즉 비밀회의를 여는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성베드로 성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입니다. 성베드로 광장. 좌우 폭이 240m로 30만 명의 군중을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이며 광장 중앙에는 서기 40년 칼라쿨라 로마 황제가 이집트에서 운반한 높이 25.5m 무게 320톤의 오펠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도시가 곧 박물관인 로마 시내 관광.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력적인 도시 로마.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로마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의 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소매치기와 좀도둑으로 악명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콜로시움. 로마의 상징 콜로시움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당시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대표 건축물입니다. 대형 원형 투기장 겸 극장으로 검투사와 짐승과의 격투기 등이 개최되었으며 약 80개의 출구에 5만 5천 명도 넘는 관객이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트레비 분수. 동전을 던지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트레비 분수. 트레비 분수는 1732년, 1762년에 만들어졌으며 이 분수의 물은 처녀의 샘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전쟁에서 귀환한 목마른 병사에게 한 처녀가 샘을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기로 동전을 던지면 한 번 던지면 로마를 찾을 수 있고 두 번 던지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 번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전설이 있어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지 포로 로마노. 천사의 성, 산탄젤로 성, 천사의 성이라 불리는 커다란 속초 건물. 스페인 광장. 오브리 헵번이 주연한 영화 로마의 힘일로 유명해져 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명소입니다. 광장에는 보트 모양의 대리석 분수가 있는데 베르니니의 아버지 페르트로 이에 세워진 것으로 조각배 분수라 불립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맛있게 드세요. 많이 갖고 들어가 주시면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